4년 전 대한민국 전역에 끔찍한 말 한마디가 울려 퍼지며 한 세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바로 벼락거지,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죠. 약탈적인 마케팅은 집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수치스러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으니까요. 이렇게 조장된 공포는 2030 세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재정적 벼랑 끝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공격적인 인플루언서들이 빚은 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고 세련된 능력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등기를 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세뇌당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은 수만 명의 청년들이 연봉의 10배, 20배가 넘는 돈을 빌려 아파트라는 이름의 헛된 성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 콘크리트 요새로 행진에 들어갔지만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화려한 감옥이자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5년 말이 되자 현실은 잔혹하게 돌변했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던 꿈의 집은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매일의 후회로 지어진 고층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가 역사상 최저인 0.5%에 머물렀던 그 거짓된 평온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작 2% 언저리를 맴돌았고, 고급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도 한 달 이자는 겨우 100만 원 남짓이었으니 꽤 감당할 만한 비용처럼 보였죠. 맞벌이 부부에게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월 이자만 낼 수 있다면 이 게임은 무조건 이기는 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치솟아 있는 집값을 보며 이자 따위는 부유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아주 저렴한 수업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쥐꼬리만한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항상 빠를 테니 당장 집을 사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홀린 그들은 신용대출부터 퇴직금까지 모든 자금을 쥐어짰고, 늙으신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까지 구걸하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상투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끝없이 오를 거라는 아드레날린에 취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쥔 것입니다. 초기의 기쁨은 짜릿했습니다. 내 집을 가졌다는 자부심, 그리고 폭락을 기다리며 관망하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니까요. 그들은 비싼 가구로 새 집을 치장하고 소셜미디어에 성공을 과시하며 마치 부동산 로또의 새로운 승자가 된 양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자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불길하고 서늘한 침묵으로 식어갔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저금리와 쉬운 대출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고, 그들의 위태로운 재정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살인적인 6%까지 치솟았고, 전국의 수많은 젊은 집주인들의 가게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급등으로 5억 원 대출에 대한 월 이자는 100만 원에서 순식간에 거의 300만 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월급 400만 원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은행에 이자로만 300만 원을 갖다 바치고 나면 남은 돈은 고작 100만 원뿐인 기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현금 흐름 파산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실제로는 빈털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의 비극이죠. 식탁 위에서 고기 반찬이 가장 먼저 사라졌고, 편리했던 배달 음식 앱도 지워야 했습니다. 주말의 휴식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부업으로 내몰려 오로지 늘어난 이자를 메우기 위해 뛰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2030 세대는 급기야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즉 IRP 계좌까지 깨서 당장의 은행 빚을 갚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안전을 팔아 현재를 때우고 있는 셈입니다. 고작 몇 달치 대출 이자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노후를 통째로 넘겨버린 것이죠. 남들은 그냥 집을 팔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하지만 시장은 이미 매수자가 씨가 마른 거래 절벽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 영끌족이 몰렸던 노원이나 도봉 같은 지역의 집값은 전성기 대비 30에서 40%나 폭락했습니다. 8억 원을 주고 산 집이 하루아침에 5억 5천만 원짜리가 되었지만 은행은 여전히 애초 빌려준 돈 전액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헐값에 집을 판다 해도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천만 원뿐입니다. 피땀 흘려 모았던 원금 3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몇 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어 빈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손해를 인정하고 헐값에 던지는 일은 이토록 불안하고 우울한 시장에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더 끔찍한 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매수 대기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며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살 사람들은 살인적인 금리를 보고 기겁하며 끝도 없이 추락할 것만 같은 이 시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본전 생각에 손해를 보고는 못 팔겠다며 버티고 있어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포근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재정적 선택에 갇혀버린 고층 독방이 되어버렸죠. 월급날은 공포의 날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처럼 돈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이 모조리 빼가버려 통장에는 디지털 먼지만 남으니까요.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도대체 왜 그 약탈적인 부동산 시장을 믿었을까 자책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개인 파산을 넘어섭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의 소비 능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타격을 입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끔찍한 나비 효과가 시작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자들의 종착역은 결국 임의경매라는 차가운 법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집주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은행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이자를 단 90일만 연체해도 그들은 기계적으로 당신의 집을 압류해버릴 것입니다. 2025년 말 서울의 경매 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발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그 비극적이고 귀청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말입니다. 집을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고점에 집을 샀던 20, 30대 청년들이 충격적일 만큼 많습니다. 한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그 집들이 이제는 법원 게시판에 반값 세일 딱지가 붙은 채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경매로 집이 팔려도 개인의 재정적 악몽은 사실상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억 원짜리 집이 경매에서 5억 원에 낙찰된다 해도 집주인은 남은 거액의 은행 빚을 여전히 책임져야 하니까요. 결국 집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비평가들은 자업자득이라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 피해자들은 전문 투기꾼이나 시스템을 악용하려던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세상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었던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을 뿐이죠. 지금 당장 도박판에 끼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거라는 사회의 숨막히는 압박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성실히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집을 살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사는 다음 세대에게 뼈아픈 경제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위험한 신화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빚은 절대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이 식는 순간 치명적인 흉기로 돌변하는 비용이자 리스크일 뿐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상승장만 쫓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목숨을 담보로 한 러시안 룰렛 게임입니다. 모든 걸 바쳐 지키려 했던 집문서 대신 달랑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법원을 나서는 젊은 부부들의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붕괴에서 회복하는 데 10년, 아니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 전체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명심하세요. 진짜 자산은 빚으로 쌓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꾸준한 현금 흐름과 현명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에 있습니다.